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범죄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북한군이 200여 발 이상 NLL 북방 일대에 사격을 했다는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는데요.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평상시에도 진행되어 왔던 일 아닐까요?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발해 왔는데요. 아무런 피해도 없고 특별한 도발 행위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거기에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쯤 되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대비태세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늘 이 느닷없는 과장된 북한의 도발쇼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북풍이 몰려온 걸까요? 총선을 98일 남겨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북한의 도발. 물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일국의 국가 지도자라는 자가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후한무치한 인간은 아마도 당군 이래 최초일 듯 싶습니다. 뻔뻔해도 이토록 뻔뻔할 수 있을까요? 낯짝이 두꺼워도 일이 두꺼울까 싶은데요. 얼굴에 철갑을 두르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살겠다고 민심을 거역하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2024년은 아마도 윤석열 탄핵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랍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데요. 이 특검법들의 정확한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통과시켰고 4일 국회가 법제처로 이송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2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해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수사, 과잉수사, 중복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를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의에 붙여진 법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되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의결은 여당인 국힘당 의원 112명을 비롯해 재석의원 298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최소 1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180명이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두 법안은 통과될 수 없으며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에 휩싸이게 될 국힘당 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표가 예상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이렇게 서둘러대고 있는 거죠. 전 쌍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표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과 간호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는데요. 이번 쌍특검법 역시 이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힘당에서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나올 수 있어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두 법안이 재의결에 통과하려면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9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시한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이 국힘당의 공천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잡으려 하는 거죠. 이제 바톤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